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2025년 1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지난밤 어쨌든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우리 상황을 보면서 아침에 갑자기 말레이시아의 수십 년 전 역사 한 가지가 생각나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969년 5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계 주민과 중국계 주민 사이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가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실은 제가 1983년부터 85년까지 2년 동안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에서 22층짜리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에 근무하면서 틈난대로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경제 등을 다룬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었는데 그 중에는 이 사태를 다룬 아주 얇은 책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책장에 있을 텐데 찾기가 어렵군요. 은감불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969년에 일어났던 말레이시아의 폭력 사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것을 1969년 5월 13일에 발생한 5.13 사건, 영어로 May 13 Incident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말레이시아 사회의 여러 민족 집단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긴장과 경제적 불평등 등등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불상사였습니다. 첫째,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말레이계, 이들은 주로 무슬림이죠. 말레이계와 중국계, 대개 비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상업을 주로 종사합니다. 여기에 인도계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던 1983년도 초반에는 대개 6대 3대 1 정도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비중이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된 역사 배경에는 이 지역 식민 통치를 하던 영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역사까지 자세히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테고, 다만 영국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떠났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네덜란드인들이 그렇게 했었죠. 베트남에서는 또 프랑스인들이 있고, 1969년 당시 말레이계가 최대 다수 민족이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도 그랬고 말레이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욱 더 컸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계는 경제의 주도권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두 민족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컸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말레이계 중에도 부자도 있고 중국계 중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식민지 시기 영국은 말레이계 주민들을 주로 농촌에 머물게 하고 중국계는 도시에서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계는 경제와 교육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민족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독립 후 말레이계 엘리트는 자신들의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부미푸트라 정책, 말레이계 우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말레이계 우선권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중국계와 인도계는 여기에 반발하며 점점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서 깊어가던 갈등이 1969년 총선 이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1969년 5월에 열린 총선에서 말레이계가 주도하는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 UMNO라고 하죠. UMNO. 이 포함된 집권연합이 약세를 보이고,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방에 속했던 시절 리콴유의 인민행동당 PAP의 후신으로 중국계가 주축인 민주행동당 DAP입니다. 데모크래틱 액션 파티. 이 DAP와 인민진보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아마 이 민주행동당이 의석을 늘리는 곳은 쿠알라룸푸르와 어디죠? 그 해안가에, 제가 깜빡합니다. 하여튼 그런 도시의 중국계 주민이 많은 곳에서였습니다. 페낭 등등. 둘째, 폭력 사태의 전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0일 총선 결과에 만족한 중국계 주민들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축하 행진을 벌였고,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 과정에서 말레이계 사회를 자극하는 구호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급기야 5월 14일에는 말레이계 주민들이 중국계 주민들에게 맞서며 폭력 충돌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면서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약탈, 방화, 살인이 발생하는 등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숫자에는 논란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약 1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천 명이 사망했다, 또 아니면 다쳤다, 이런 주장도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근무하던 1980년대 초반에도 중국계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969년도 사태 때가 어떠했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셋째, 당시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국가작전위원회 NOC, 아마 내셔널 오퍼레이션 커미티일 것 같습니다. NOC를 구성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대를 동원하여 질서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 폭력 사태 여파로 왕족 출신으로 영국에서 독립할 때부터 권좌에 있었던 퉁쿠 압둘 라흐만 수상이 지도력을 상실하여 결국 퇴진하고, 이후 그의 후임으로 툰 압둘 라자기 수상이 되어 말레이계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 무렵 말레이계 중심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펼치다 구속되기도 했던 젊은 의사 마하티르가 정치 중심으로 급부상하며 훗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상이 되어 수십 년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1969년 5월 31일 사태가 있었습니다. 마하티르는 후임자에게 권력을 물러줬다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다시 집권하기도 했죠.
넷째, 이 사태의 결과와 영향은 어땠을까요? 1971년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민족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경제정책 NEP, New Economic Policy NEP를 도입하여 말레이시아의 우선주의를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하게 된다. 어쨌든 NEP, 즉 신경제정책은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중국계와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수면 아래에서 잠재하게 만들었습니다. 1969년 사태 수습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민족 간 조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민족 문제는 여전히 말레이시아 사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1980년대뿐 아니라 1990년대에도 여러 차례 갔었고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했던 2006년까지도 중국계 친구들은 이 말레이시아 우대 정책, 신경제 정책이나 북미푸트라 정책에 불만이 많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69년 5.13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이 이리저리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가 총선거 결과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집단 사이의 균형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를 이루는 여러 집단과 계층 사이의 갈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성냥불을 붙여서 불씨를 던지는 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엄청난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하고 축하잔치를 하는 것이 상대를 자극해서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냈던 동남아 다른 나라의 수십 년 전 역사를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같은 1969년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1969년 7월 14일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 직후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은 약 4일, 100시간 뒤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재로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이 전쟁으로 약 3,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축구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또 이주민 문제, 영토 갈등 같은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축구 경기가 이를 폭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극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태를 극적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집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십 년 전 말레이시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 현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